평범했습니다. 대학교 나왔고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은 제가 가서 다 일을 했었거든요. 일을 찾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원래 공인중개사 공부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생의 큰 은인 같은 그런 인연이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평범했습니다. 대학교 나왔고 직장 다녔고 직장은 이제 병원 쪽에서 일을 오래 했었고 물류센터 이제 관리직으로 또 일을 했었어요. 아마 다른 분들이랑 다 똑같을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주말엔 이제 늦잠 자고 저는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게임하고 저의 마인드는 이제 약간 욜로적인 마인드였는데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여행이든 투자든 일단은 저는 생각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실행을 했었어요.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돈이 없으면은 돈을 모아서 가잖아요. 저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걸 할 때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모험은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계획 없이 좀 무모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전에는 호텔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결혼 후에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그냥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성장을 하면서 제가 아이한테 독립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었고 이제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가 아닌 제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썼던 일들이 개그맨이라는 직업인데 제가 뭐 개그맨은 되지는 못했고 이제 지망생으로 8년 동안 20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일을 했었고 결국에는 공개 코미디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야 이거는 뭐 내가 좀 안 되는 거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좀 들어가지고 8년 동안 시간을 쏟았지만 내가 했던 그 시간들은 이제 실패가 된 거구나라는 이런 좀 좌절을 좀 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개그맨 이후에는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은 제가 가서 다 일을 했었거든요. 노가다도 해보고 아니면은 진짜 뭐 밑바닥이라고 하는 뭐 웨이터라든지 뭐 다양한 일들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엔 한 1년, 2년 정도 해보고 다 그만두고 다 실패를 좀 그런 식으로 좀 경험을 하면서 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샌가 이제 제가 서울을 살다가 집을 사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좀 생기면서 월급으로 이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이제 모아둔 돈으로 처음에 이제 투자를 했던 게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식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걸 좀 그냥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한참 제가 직장을 다닐 때 그때가 17년, 18년도 그 비트코인 약간 열풍이 있었어요. 그냥 이제 호기심으로 한 1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거의 한 50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아둔 돈 이제 몇 천만 원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또 그것까지 좀 잘 됐어요. 아 이제 내 인생은 좀 풀리겠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계속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떨어져서 손실을 봤어요. 몇 개월 나눠가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날린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한 3년 정도 이제 모으고 대출 받아서까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 큰 돈을 갑자기 날리니까 이제 그걸 복구해야겠다. 근데 내 수준엔 돈이 없으니까 대기업 직군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대출을 좀 알아봤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출 받은 걸로 투자를 했는데 결국엔 그것까지 다 날려가지고 빚을 좀 많이 졌는데 그때 또 제가 좀 취미로 했던 게임에 그때 거기다가도 제가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로 썼거든요. 빚이 있는데도 거기다 막 카드론 받고 뭐 대출 받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큰 빚을 져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직장인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진짜 좀 안 좋은 생각까지 하면서 고소득이라는 직업을 좀 알아보다가 알바몬에 이제 좀 검색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봤던 게 이제 분양 상담사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목에 월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관심 생겨가지고 이제 지원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일을 찾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원래 공인중개사 공부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분양일이 고소득이라는 걸 일단은 보고 일을 좀 배워볼까라는 생각에 타 대행사에서 4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잘하면은 전문직이고 고소득이 확실하다는 거를 보고 이 업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계속 검색하고 찾았었거든요. 근데 한 명밖에 계속 이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서웅이라는 사람이었고 제가 고민한 거는 제가 성격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지켜만 보고 있다가 그때 만으로 46세였어요.
분명히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이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3개월을 고민을 하다가 지원을 했는데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인생의 큰 은인 같은 그런 인연이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다양한 일들 중에서 영업직에서도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영업을 하면서도 다른 영업이 뭐가 있는지도 좀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부동산 그 당시가 21년도 막 20년도 그때였는데 뉴스만 틀면은 계속 아파트 가격이 계속 막 최고가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뭐 경신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아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제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제 카톡으로 그냥 우연히 봤는데 지인의 프로필에 그 분양에 대한 그런 상 받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회사를 검색을 해보고 아 여기가 부동산 일하는 곳이 맞구나 하면서 제가 그 지인을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 이제 여기 1월그룹 대표님이신 이제 서홍일 대표님한테 제가 10년 만에 연락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계약이 매주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약이 4개월간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고객 방문은 계속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저 자신한테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피드백도 많이 받고 그리고 저희 뭐 과장님께 많이 물어보고 저 자신한테도 계속 막 다듬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냥 하루만 놀다가 쉬었다 와라. 그렇게 하루 휴무하고 나서 마음을 비웠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계약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인생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고 결과가 나오게끔 일을 하면 된다는 거. 제가 지금 3년차 되면서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힘들진 않아요. 어떻게 일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제가 하다 보니까 좀 굳은살이 배겼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방법을 아니까 더 빨리 슬럼프를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직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했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장기간 한 4개월, 5개월 동안 돈을 못 번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다 우리 대표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만 했었을 때 결과는 당연히 따라왔었고 4개월, 5개월 동안 안 나온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걸음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살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4개월이든 5개월이든 그 이상 뭐 6개월이, 7개월이 됐더라도 전혀 뭐 무섭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강한 자신감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첫 계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3년에 이제 10월 달에 입사를 해서 첫 계약을 1월 31일에 썼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계약이 안 나오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3개월 만에 계약이 나와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고객님이 모델하우스를 10시에 오픈하는데 9시에 오셔가지고 오픈을 안 해가지고 그 고객님 차에 제가 같이 타가지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픈하자마자 모델하우스 이제 입장을 해가지고 대표님한테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그 1시간 정도 이제 상담을 했나? 고객이 이제 계약을 안 쓰고 가는 거예요. 저도 진짜 간절했는지 나와가지고 모델하우스랑 현장이랑 가까워가지고 그 현장을 3바퀴를 돌았어요. 같이 돌면서 이제 고객한테 이 현장의 장점을 다시 얘기하고 고객을 모델하우스로 다시 모시고 가서 다시 상담을 해가지고 계약을 이제 체결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고객을 다시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은 계약이 안 나왔던 건데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첫 계약이었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약이라는 건 영업사원이랑 이제 상담사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만은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때 저도 대표님이 피드백 해주고 고객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모셔와라. 그 피드백을 수용받고 다시 이제 모시고 가서 그래서 계약이 나와가지고 혼자서만 잘해서는 절대 계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나 그런 거는 회사 대표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과장님들이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만 받아봤지 제가 일해가지고 소득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첫 수수료를 1,36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남편한테 자랑하듯이 그냥 다 줬을 때 정말 짜릿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달에 수수료를 2번 받거든요. 그래서 보름 뒤에 바로 들어올 수수료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냥 이거 써 이런 식으로 줬던 게 제일 기분이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중도금 수수료를 4천만 원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선물처럼 줬더니 그 이후로는 남편이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외조를 하겠다는 말을 본인 입으로, 원래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닌데 그런 말을 해서 지금은 제가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조를 받아서. 제가 이 회사를 들어올 때 딱 목표를 하고 들어온 게, 제가 이제 영업직을 하다가 들어왔다 보니까 언제까지 TM을 하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TM이 아닌 진짜 이 분양 상담사로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계약을 좀 체결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상상을 하면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런 순간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좀 성취감도 컸고, 한번 해보시면 진짜 성취감이 엄청 큰 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냥 대책 없이 좀 살았고, 쉬는 날에는 늦게까지 게임하고 늦잠도 자고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바뀐 게 거의 잠을 잘 안 잡니다. 일단 새벽에 뭐 5시, 6시에 이제 눈이 떠지는 건 당연하고, 살면서 제가 새벽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넘게 새벽 5시, 6시 운동을 다니고 부지런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그냥 일하고 퇴근하면 이제 놀기 바빴는데, 지금은 일을 하면서도 학창 시절에 안 했던 공부를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이나 뉴스 같은 거나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예전에 그냥 엄마로, 주부로만 살 때는 꿈이 아예 없었어요. 남편의 그 월급만으로 정해진 소득 안에서 뭐 노후 자금이나 이런 것까지 싹 다 계획을 해서 생활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쓸 자금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저 자신을 잃고 산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존감도 되게 낮았고, 제가 사회에 나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저 자신한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갖고 싶은 건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사고 싶다는 그런 욕심은 없고, 제가 이제 예전 모습을 생각하면 저도 놀라울 정도로 제가 많이 지금 바뀌어 있고, 저희 동네 사람들이 봐도 제 표정이 바뀌었다고 많이들 하거든요. 50세에 제 인생을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재밌게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실패라든지 좌절하고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더라면은, 이제는 그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닌 좀 잘 가고 있는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뭐 좀 힘든 일이 오더라도 오히려 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빚을 많이 져서 들어왔잖아요. 그 빚을 약 2억 정도를 다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직장 다니면서 드림카였던 게 있어요. 포르쉐, 박스터. 그게 이제 신차가로는 1억이 좀 넘어가는데 괜찮은 중고차는 한 1억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비슷하거나 가격대가 1억이 넘어가는 차를 타고 있거든요. BMW X6라는 차인데, 제 또래나 뭐 주변에 뭐 형님들이 좀 이걸 또 드림카를 꿈꾸고 있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를 탄 것도 이룬 거라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사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월 1,000만 원 이상은 벌자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많이 벌고 있어요. 월 한 1,500 정도 좀 벌고 있더라고요. 다른 목표는 저도 이제 채용을 좀 해서 팀원을 꾸려가지고, 계약은 당연한 거고, 신입 때 당시에 금전적인 거 뭐 힘든 것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극복한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회사에 필요한 드릴 수 있는 팀장이 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신입 때는 돈이 없어서 넥타이가 찢어져 있다 뭐 그런 거, 제 팀원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제가 좀 지원을 하는, 베푸는,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회사 뭐 대리님들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대표님한테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많이 베푸는 팀장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 1등을 하고 나서 이 1등만 받을 수 있는 1월 바지도 제가 받았는데, 1등을 하다 보니 당연히 많이 벌었어요. 예전에는 사고 싶은 게 없을 정도로 뭔가 소득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는데, 지금은 사고 싶은 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 오히려 사고 싶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차는 아반떼면 되지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벤츠를 타고 있고, 지금은 제가 더 커져서 포르쉐 정도는 타야지라는 이제 그런 삶의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입사 당시에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승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실은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안 했었거든요. 한 1년 차 넘어갈 때까지 그냥 나는 오랜만에 사회에 나왔으니까 잘 적응을 하는 게 일단은 목표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내가 그래도 좀 일은 잘하고 있네.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목표가 승진도 이제 하고 싶고, 승진을 하면은 당연히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그릇이 돼서 팀장이 되면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을 잘 꾸려서 단단한 팀의 팀장이 되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TM뿐만 아니라 상담으로서 고객들과의 계약을 좀 창출해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목표였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루게 됐고, 우리 그 대표님께서 다 알려주신 방법들로, 노하우들로 해서 제가 다 이루게 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상담을 좀 체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리가 아니라 저도 이제 진급을 해서 과장, 팀장, 그 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욕심들이 생겼었는데, 작년에 그래도 과장으로 좀 승진했던 그런 목표가 이루어졌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이 된 이유는 진짜 남들보다 좀 노력을 많이, 좀 시간을 좀 많이 쏟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보셨던 것 같아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과장이라는 직급은 지금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다 이렇게 챙길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회사에서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좀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정확하게 잘 못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스스로 느낀 뭐 그런 게 있었어서 더 단단하게 직원들이 잘 믿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좀 단단함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리로서 그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요번 설날 때 대표님이 전 직원들한테 명절 상여금이라고 다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 봉투에 각각 이제 대표님이 글을 이제 손으로 직접 써주셨거든요. 대표님이 저한테 적어주신 게 1월 그룹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이제 되어달라고 하셨거든요. 계약을 쓰는데 이거는 용화 대리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계약이다. 그래서 너가 들어가라. 이거는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매출도 당연하고, 당연히 저희 회사가 성장하려면은 저만 이제 돈을 벌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피드백이나 뭐 경험이나 업무적인 거, 그런 거는 내가 알려줘라. 약간 이렇게 회사에서는 진짜 이런 일적인 걸로도 좀 알려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1월 그룹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장난스럽게 저한테 뭐 엄마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연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눈치도 빠르고 캐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직원들을 잘 보듬어주고 제가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1월에서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회사를 다니면서 복지라든지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그 받은 것들을 저는 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똑같이 진짜 그대로 그 이상으로 되돌려 줄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받은 만큼 위에도 대표님께도 다 보답을 해야 되고, 배운 그대로를 좀 아낌없이, 거짓없이, 숨김없이 그냥 다 그대로 주고 싶고, 밑에서 똑같이 받은 그런 분들도 또 언젠가는 좋은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기회가 돼서 또 같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배운 그대로를 내려줘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도전과 성장, 도전과 성장,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1월 그룹 1월 그룹.